차단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누웠다 가시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좀 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곡타워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심준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목과 허리 통증에 효과적인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신경차단술이라면 진짜 신경을 어떻게 차단한다는 건지, 신경이 이제 마취가 된다는 건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신경차단술은 신경 주변에 이제 염증과 부종이 디스크가 있거나 협착이 있거나 하면 이제 점점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될 때 그것들을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완화시켜주는 그런 치료고요. 또한 장기적으로 통증이 만성화되면 신경이 좀 민감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 하듯이 일종의 주사 약제를 통해서 신경을 껐다 켜서 이러한 민감도를 다시 정상화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해서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단순 엑스레이보다는 선량이 낮은 시암이라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방사선 투과 장치를 이용해서 신경이 나오는 이 경추간공 또는 인터라미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공간을 확인을 해서 치료 약물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신경 차단술은 디스크를 집어넣거나 튀어나온 디스크를 없애주거나 하는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단지 신경 주변의 부종과 염증을 완화시키고 신경의 민감도를 정상화시키는 대증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치과 치료를 좀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치통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발치나 임플란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떼우기도 하거나 아니면 진통제를 먹어보거나 하기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증상이나 중증도를 봤을 때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삶의 질의 완화를 위해서 대증적인 요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게 신경차단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RI나 아니면 엑스레이로 봤을 때 디스크 팽윤이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디스크 때문에 하지로 뻗치는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으면서 이것들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첫째고요. 또 하나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 하지로의 통증이 심해지면서 쉬었다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간헐적 파행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차단술을 맞아보실 수 있을 만한 타겟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경차단술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좀 해보자면 경막외 신경차단술과 후지 내측지 차단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라는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이나 협착에 의한 간헐성 파행이 주 증상인 경우에 바늘을 경막의 공간에 위치시키고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후지 내측지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후 관절 부위라든지 아니면 후 근육근 그런 쪽의 통증이 좀 더 메인인 경우에 좀 더 얕은 부위를 타겟해서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바늘이 좀 더 얕은 부분에 걸치하기 때문에 투과도가 낮은 초음파로도 시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떤 약을? 스테로이드, 국소마취제, 그리고 생리식염수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차단이 된다는 느낌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간혹 아주 드물게 주사를 맞고 나서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병원 침대에 한 서너 시간 정도 누웠다 가시는 케이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경막의 공간보다 살짝 바늘이 전진하게 되면 경막하 공간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곳에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약물의 효과가 좀 더 급속하게 나타나고 세게 나와서 일시적으로 다리가 이제 마취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약효가 떨어지면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치명적인 손상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네. 경험이 많은 원장님한테 좀 하는 게 있나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기저질환을 항상 좀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이나 머리에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 같은 경우 또는 부정맥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출혈 위험성이 좀 올라가 계신 분들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깊은 곳을 타겟하는 경막의 신경차단술보다는 일단 얕은 곳을 타겟하는 후지 내측지 차단술 이런 것을 또 먼저 권유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으실 수가 있는데 간혹 이제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당뇨 환자라든지 스테로이드를 맞고 나서 안면 홍조나
부종이 같은 엄청 심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없이 놓는 플롤로 주사나 다른 PDRN 주사 같은 것들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신부 같이 방사선 노출이 근본적으로 좀 제한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을 권유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를 1년에 몇 번 정도 맞을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저는 최대한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좀 노퇴, 증상이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에는 주사 치료는 한두 번 정도 해서 끝내고 다른 물리 치료나 이런 보존적 치료로 권유를 좀 드리는 편이고요. 사실 이제 목이나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신경 차단술이 워낙 효과적인 치료라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제가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권유 드려도 저 주사부터 맞으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주사 치료를 맞고 나서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나 아니면 운동 치료 같은 것을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증상 없이 한동안 오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곡타워 정형외과의 심준보 원장이었습니다.